안녕하세요. 닥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꽤 장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 하이알두 필러의 여러 가지 라인들을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정재윤 원장님, 최호성 원장님, 저 이렇게 시술을 하고 시술 전후와 3개월 있다 어떻게 될지 경과와 6개월 있다 경과를 시리즈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코부터 먼저 할 건데요. 코 볼륨 오그멘테이션 할 건데 얘네들 라인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미드도 있고 올도 있고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있는데 임플란트가 그중에서 가장 하단 거고 사실은 유지 기간도 업체에서 얘기하는 3년 정도를 간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2년 정도는 무난하게 가는 것 같고요. 2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요. 장점 중에 코를 할 때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콧대를 많이 넣었을 때 얘네들이 하이드레이션이 되면서 여기가 좀 두꺼워지는 느낌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조금 이제 하이드레이션 돼가지고 두꺼워진다기보다 그 모양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코 모양이 좀 단단하니까 좋고 그 다음에 많이 퍼지지 않으니까 코 쪽에서는 임플란트 제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코필러를 할 건데요. 이거는 임플란트는 좀 약간 빡빡하기 때문에 손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21게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18게이지 니들로 펑처를 하고 나서 21게이지로 인젝션을 하면 되고, 하나의 팁이라면은 캐뉼라를 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슈팅을 해보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처음에는 이 캐뉼라를 빈 상태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블리딩이 있거나 했을 때 살짝 리거질 했을 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개 살짝 드시고요. 이제 시작을 할게요. 18게이지로 이미 구멍은 뚫었고 진입을 한 다음에 왼손으로 가이드를 해주면서 좁은 부위도 지나고 이제 험프도 지나가게 되고요. 자,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서는 이제 빈 캐뉼라기 때문에 리거지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양쪽으로 필러가 이동하는 걸 방지한 다음에 천천히 인젝션을 해주는데 한 0.1cc 정도가 들어간 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혈관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 필러가 어그멘테이션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넣으면서 눈 떠보시고요. 괜찮아요? 불편하신 거 없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입감은 굉장히 조금 22게이지를 사용하는데도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필러가 좀 약간 단단하다는 뜻이고 코같이 이렇게 단단한 부분 오그멘테이션 하는 데는 굉장히 좋죠. 험프가 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험프 있는 부분에는 이게 터널만 좀 만들어 주시고 많이 넣으면 거기까지 너무 저기 튀어나오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입하면서 색깔이 변하는 블렌칭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적당량을 넣은 다음에 지금 한 0.7, 0.6에서 7 사이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몰딩을 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환자분 눈 떠보시고요. 특별히 불편하신 건 없고요. 남은 거 좀만 더 넣을게요. 고개 뒤로. 그렇지. 두 번째 넣을 때는 좀 쉽겠지만 그래도 이제 색깔 변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요. 코가 좀 약간 이렇게 넣었을 때 휘어 보인다고 했을 때 이게 컨벡스하게 들어간 부분을 약간 채워주시면은 코가 휘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덜 하거든요. 그런 거는 조절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선코처럼 코끝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고 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캐뉼라를 꺾어서 이쪽에다가 색깔 변화 보시고 살짝 좀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몰딩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한 0.9 정도 썼네요. 0.9 정도 쏘고서 나중에 이제 얼마 정도 이게 유지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27게이지 니들로 쓴 거고요. 이렇게 한 후에 모자란 부분을 캐뉼라로 얇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본터치를 해서 눈밑을 하게 되면 점수로 치면은 늘 70점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가장 간편하면서 쉬운 방법입니다. 한쪽에 보통 0.5 이상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러를 많이 쓰게 되면 이동을 좀 하거든요. 물론 이 온라인은 조금 이동을 덜 해서 약간 더 들어가도 되지만 바깥쪽 3분의 1에 일단 0.3 정도를 넣고 다음 그 앞으로 3분의 1 부분에 본터치를 하고 어차피 리걸진을 한번 하고 나면 의미가 없죠. 니들 안에 필러는 차 있을 테니까. 네, 이렇게 0.5cc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꺼진 부분이 약간
약간 이 선이가 있는 인디언 벨트 같은 게 약간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꺼진 볼륨은 편안하게 올라오는 느낌을 줍니다. 자, 반대쪽도 하게 되면 터치하고 본을 꼭 니들 끝으로 확인하시고, 너무 꽉 누르면 막혀서 필러가 안 들어가니까 살짝 닿는 느낌으로 안쪽 3분의 1에서 터치를 하고, 본 위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약간 혈관에 관한 공포를 줄일 수 있죠. 니들을 할 때는 본 터치를 하려고 할 때 니들을 사용합니다. 다음 캐뉼라 앞볼 부분 꺼진 부분인데, 보통 캐뉼라로 약간 뒤쪽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아래쪽에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중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시술할 때 조금 불편하신 점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부가 올라가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깊이에 좀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21게이지 캐뉼라로 깊이는 너무 얇게 하면 막혀요. 이렇게 밀려서 그 부분보다 조금 아래 들어가는 진입이 편한 부분, 서브큐에 깔아주는 느낌으로, 왜냐면 넣어야 될 공간이 500원 정도 사이즈가 조금 넘으니까 그 부분을 부드럽게 다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이쪽을 하게 되면 파이브로틱 티슈가 가다가 조금씩 걸리거든요. 캐뉼라로 너무 박리를 빡빡하게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으로 몰딩을 잘 해주면, 자, 고개 이렇게 돌려보시고요. 0.2 정도를 남기고 그 다음에 약간 아쉬운 부분을 마지막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죠? 니들을 뚫고 똑같은 방향으로 넣지 않으면 이렇게 캐뉼라를 넣을 때 진입이 볼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다시 한번 필러를 캐뉼라로 할 때는 제일 좋은 건 왼손 끝으로 끝을 느낀 다음에 리트로그레이드하게 넣으면서 조금씩 깔아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제일 시술하기가 편하고 무난합니다. 자, 팔자를 할 건데요. 팔자 쓰는 제품은 하이알두의 올라인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나소나비알 폴더가 있는 입가 쪽에서 이렇게 캐뉼라를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팔자를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코 바로 옆에 이 에어리어죠. 이 부분은 해부학적으로 앵귤라테리가 올라가니까 괴사나 이런 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위죠. 그래서 원칙은 두 개예요. 깊은 데를 잡을 때, 본 위쪽을 잡을 때는 꺼진 파트가 심할 때 아주 깊게 하든가 최대한 얇게 하든가 어중간한 깊이에서 꼭 혈관 사고가 납니다. 자, 일단 캐뉼라로 할 거고요. 이쪽에서 고개 살짝 돌려보실게요. 이 정도 꺼짐이 있으면 멀티 레이어로 하는데, 저는 깊이 하는 걸 오히려 안 해요. 얇게, 아주 얇게 최대한. 그럼 이쪽에서 조직이 약간 뜯기는 느낌이 나고 왼쪽 끝으로 캐뉼라 끝을 확인하는 거죠. 왼쪽 손으로. 그러고 약하게 리트로그리드하게 조금씩 빼면서 필러를 여러 번 시술해 줍니다. 지금 여기서 0.1 정도 이렇게 빼주고, 들어가서 0.1 정도 이렇게 빼주고, 이쪽에 머물러서 필러를 놔야 할 때는 깊이 들어가서 거의 뼈 가깝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쪽에 필러의 덩어리를 쌓아주듯이 그렇게 쌓아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팔자의 꺼짐은 깊지 않고 줄이 길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형태의 팔자주름이라서 그렇게 깊게 하는 레이어는 생략하고 얇게 최대한 많이 넣어줘서 주름을 덜 보이게 하는 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0.5 정도를 썼고요. 양쪽 비교해보면 이 아주 주름 진 거는 이제 약간 어쩔 수 없죠. 다만 이 전체적으로 이쪽에 비해서 살짝 더 올라왔고, 이쪽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죠. 코 옆에 이 꺼진 부분이 참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술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죠. 리트로그레이드하게.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 필러의 윤곽이 잘 느껴지고 필러의 질감이 잘 느껴지면 얇게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죠. 자, 따끔. 여기서 들어갈 때, 얇게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얇게 들어가셔야 돼요. 깊게 들어가서 얇게 올라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왼손으로 캐뉼라 끝을 확인하고 레트로그리드하게 빼면서 조금씩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쪽 코 바로 옆에가 제일 해부학적으로 리스키한 부위이긴 하지만 그쪽을 꼭 필러를 해줘야 하는 거죠. 이쪽에 뼈가 만져질 정도로 움푹 파이신 분들은 멀티 레이어를 하는데 깊이 본터치까지 해서 이쪽에 필러의 양을 좀 쌓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 깊게 하는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여기서 너무 얇게 넣으면 여기에 필러가 울퉁불퉁해진 게 보이거든요. 그건 너무 얇은 거예요. 그거보단 좀 깊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필러의 질감이 느껴지면서 몰딩을 했을 때 필러가 약간 퍼지는 느낌이 드는 그 정도 깊이가 가장 적당한 깊이입니다. 양쪽에서 1cc 넣었고요. 하이알드 라인은 필러가 하드함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덜 퍼져서 양을 좀 덜 쓰셔도 돼요. 지금부터 시술하실 분은 코가 조금 두툼한 느낌이고 여기가 좀 뭉툭한 느낌이죠. 그래서 코가 약간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다행히 험프는 없지만 코끝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코끝의 피부나 이런 것은 되게 좀 두꺼워서 필러를 넣기는 좋은 상황인데 아쉬운 거는 약간 떨어져 있죠. 스킨 플러스 하이알 임플란트를 가지고 시술해 볼 건데 이렇게 콧대를 전반적으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끝을 조금 세워보는 스킬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뭉툭한 코에서 캐뉼라를 사용했을 때 자칫 좀 두꺼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단단한 필러를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비스코시티가 높은 필러라서 사실 21게이지 니들로도 발사가 아주 용이하진 않은데 이걸 조금 더 편하게 또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0.5cc짜리 BD 시린지를 사용하는 거고 뒤를 일단 벗겨내고 컨테이너이션 안 되게 잘 홀딩을 하신 다음에 이게 21게이지 또는 18게이지 니들로 연결해서 뒤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들이 다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천천히 주사를 하시면 천천히 이게 쌓이게 돼요. 대략 0.3에서 0.4 정도를 채울 수가 있고 한 0.5까지 한번 채워볼게요. 천천히 주사를 하시면 뒤에 이렇게 필러가 채워지게 되고 다시 뒤에 꽁무니를 연결을 할 건데 천천히 연결하시다 보면 에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에어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앞쪽에는 에어가 좀 없어진 상태고 대략 0.5cc가 채워졌습니다. 이거는 한 번밖에 사용 못하시고 남으면 버리셔야 되고 모자라면 새 시린지에 새로 받으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술할 건데요. 보통 이제 HA 필러를 여러분들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0.5 가지고 콧대를 전부 다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시린지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 아주 높은 점도의 필러라 하더라도 적은 힘으로도 잘 발사가 됩니다. 제가 사용해본 필러 중에 스킨 플러스 하이알이 가장 강한 필러이지만 이렇게 세게 주사하면 주사가 잘 나옵니다. 천천히 주사하니까 오히려 차근하게 천천히 섬세하게 주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31게이지 니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멍이 잘 안 드는데 멍이 들 수도 있으나 멍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캐뉼라로 했을 때보다 좀 더 섬세하고 아주 정확한 필러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효율적이다. 적은 양으로 내가 필요한 데만 딱 올릴 수 있다는 게 이제 퍼짐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냥 이게 레딕스 부위에서 시작하는데 항상 원칙은 미드라인에서만 주사를 한다. 그리고 에스피레이션이 지금 용이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을 놓고 미드라인에서만 주사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이전 쪽이 굉장히 좀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 부위는 주사를 하면 안 되고 위아래만 주사를 하겠죠. 근데 이분은 지금 별로 험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주사를 하되 본 위쪽은 적게 그 위아래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주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레딕스 부위 시작할게요. 본 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스피레이션 처음 해볼 수 있지만 없죠. 그래서 니들 끝이 본에 너무 박히지 않도록 살짝 터치한 상황에서 주사를 하는데 0.02 정도만 주사를 합니다. 어차피 많이 주사를 할 필요가 없고 조금만 주사를 해도 오그멘테이션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1cm는 좀 멀고요. 0.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번 찔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굉장히 예쁘고 또 섬세하게 주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포인트를 계속 이어나갈게요. 레딕스 부위는 약간 루스한 곳이기 때문에 양을 조금 더 여유있게 주사하시면 좋겠고요. 천천히 주사하세요. 어차피 뻑뻑해서 빨리 주사가 안 되죠. 0.02에서 0.03 정도. 많게는 0.05. 0.05 이상은 주사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각이 약간 꺾이는 부위죠. 네이전이 시작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사하시면 안 되고요. 또 여기는 인터칸탈 베인이 있어서 멍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심히 주사를 하거나 아예
스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험프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 4포인트에 걸쳐서 불과 한 0.1 주사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올라온 게 보입니다. 이게 좋은 게 군복 다릴 때 각 잡듯이 이렇게 각이 딱 잡혀요. 그러니까 절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양을 많이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블리딩이 잘 되는 것이라서 좀 조심히 젠틀하게 주사를 하시고요. 또 뼈 위기 때문에 주사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연결만 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럼프가 생겼다 그러면 손으로 지그시 마사지를 해주셔서 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프신가요? 아니요. 네, 전혀 안 아프죠. 지금 마취 크림밖에 안 발랐는데 충분히 이렇게 단단한 필러를 통증 없이 주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뼈 있는 부위는 스킵하고 여기 약간 오목한 데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약간 스킨을 살짝 핀칭해 주시면 필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미드라인으로 접근하시고, 카틸리지가 시작되는 부위라 바닥이 땅에 닿았다 그러면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거기서 바로 주사를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양을 조금 늘려서 0.03에서 0.05 정도 주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계속 주사를 해 나갑니다. 0.5cm 정도 간격으로. 조금 내려갈수록 주사량을 조금 넓히시고요. 만약에 좀 더 많은 오그멘테이션을 시키겠다 그러면 간격을 조금씩 더 줄여서 더 밀도 있게 주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웬만한 하이지 프라임 HA 필러는 이 니들로 잘 발사가 되나, 이 임플란트 필러는 그만큼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좀 많은 인젝션 포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하고요. 0.3cc짜리 인슐린 시리즈가 있으시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주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린지의 두께가 더 가늘기 때문에 주사압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넣고 보신 다음에 처음에 넣었던 부위와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약간 덴트가 보인다, 덴트라는 건 약간 페인 오목한 부위가 보인다, 그럼 거기를 조금 더 주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을 모아서 선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주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대략 한 0.23cc 밖에 안 썼어요. 아직은 절반 정도의 필러가 남아있고요. 그런데도 이 콧대가 굉장히 날카롭게 선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필러가 일단 되게 비스코시티가 높고 G'이 높아야 되지만 이렇게 시술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항상 시술하실 때 옆모습을 보시고 선이 스트레이트한지를 보셔야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어딘가 좀 잘룩한 데가 있으면 거기를 약간 두께를 키워주셔야 돼요. 코가 옆에서 날이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호리병처럼 잘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조금 필러를 더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눌러서 퍼뜨려 주시면 두께를 균일하게 한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터치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팁 쪽으로 갈게요. 팁을 넣으실 때는 여러 벡터로 넣기를 권장드리는데, 일단 지금 해오던 대로 이 방향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살짝 핀칭을 하시고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끔 팁은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살짝 핀칭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0.03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좀 바꿀게요. 이분이 지금 내살 팁이 약간 살짝 떨어진 상태라 이렇게 벡터를 넣어서 아래에서 위로 넣어주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따끔. 근데 이게 니들이 31게이지다 보니까 통증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벡터를 줘서 아래에서 위로 넣어주시면 코끝이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서 몰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약간 뭉툭하거나 두툼한 주먹코 같은 느낌에 있는 분들은 사실 필러 시술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굉장히 단단한 필러가 필요하고, 또 필러를 많이 넣어서 올리다 보면 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날렵한 코를 원했지만 뭉툭한 코를 갖게 되죠. 그러면 환자분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보시면 옆으로 봤을 때 비순각이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고요. 지금 뼈 있는 데는 좋아서 더 넣진 않을 거고요. 이 위쪽에 조금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부족했다 그러면 그 부위에 좀 더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본터치하고 미드라인을 넣기 때문에 혈관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압박의 문제는 물론 있죠, 코에는. 그런데 압박은 보통 양을 많이 넣었을 때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양을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한번 몰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점을 쭉쭉쭉쭉 넣어서 선을 만드는 작업이라 한번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연결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양쪽 손가락으로 연고를 바르시고 이렇게 몰딩을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만져서 너무 텅 비어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좀 보충해야 되고요. 만약에 너무 좀 올라왔다 그러면 거기를 의도적으로 약간 눌러서 마사지해서 좀 펴주십니다. 그래서 균일한 높이를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자, 실제 한 0.3에서 0.4 정도밖에 안 썼지만 굉장히
이 모서리를 좀 잘 만들어냈고요. 조금 남은 필러가 있다 그랬을 때 저는 같이 동봉된 25게이지 니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 비순각이 약간 좁아져 있어서 이걸 약간 넓혀서 팁을 좀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요 엔티리어 네잘 스파인이라고 해서 비순각의 모서리 꼭지점을 향해서 90도 각도로 들어갑니다. 좀 뻐근하세요. 따끔. 네젤 스파인이 이렇게 닿았어요. 네, 그래서 뼈에 닿으면 더 이상 진입이 안 되죠. 이때 아스피레이션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사실은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0.5cc 이상 넣을 수 있지만 약간 보조적인 역할이라 이거는. 그리고 굉장히 좀 하드한 필러이기 때문에 0.3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를 넣어서 네젤 팁을 올리는 게 모자를 쓰는 과정이라면 얘는 단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도 씌우고 단상에 올라가면 훨씬 더 키가 커지겠죠.